2023년 5월 9일 뉴질랜드의 애비 동굴에서 있었던 한 교육 현장 학습. 그곳은 곧 재난으로 바뀐다. 애비 동굴은 뉴질랜드 황가레이 외곽에 위치한 석회암 지대의 자연동굴로 아름다운 석회석 통로와 기이한 지형으로 모험가들과 학교 단체의 탐사 장소로 자주 이용된다. 동굴 안에는 오르간 동굴, 미들 동굴, 아이비 동굴 등 여러 갈래의 동굴이 있으며 그중 오르간 동굴은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곳은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폭우가 쏟아질 경우 급격한 침수 위험이 존재한다. 그날은 동굴 탐사를 가기엔 완벽한 조건이 아니었다. 며칠간 얕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탐사를 예정한 5월 9일 또한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전날인 5월 8일 동굴 안에 얕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 왕가레이 고등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무사히 탐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다음 날인 5월 9일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된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북부 지역에 폭우 예보가 있었고 일부 부모들은 이를 걱정해 문의를 넣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이메일을 보내 정말 출발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일기예보상 오후 3시쯤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은 1시 30분 이전에 동굴을 나올 예정이라 괜찮다고 답한다. 그 말을 믿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다. 그렇게 5월 9일 오전 9시 총 17명의 11학년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보호자 1명이 애비 동굴에 도착했다. 이들은 방수복과 헤드램프, 장화 등을 착용하고 휴대폰은 차에 두고 들어간다. 어차피 동굴 내에서는 휴대전화 신호가 전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오전 9시 30분 순조롭게 동굴을 출발한 이들은 오르간 동굴에 입장한다. 바닥에 고여있는 얕은 물줄기를 밟으며 이들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낀다. 그 시각 지상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황가레이 지역은 폭우로 도로와 배수구가 넘치기 시작한다. 분명 오후에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보가 틀린 것이다. 동굴에 들어간 학생 중 한 명인 카린의 아버지 안드레는 집 마당이 점점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아직 동굴 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답변은 확실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학교 관계자는 동굴 탐험을 나선 사람이 아닐 뿐더러 동굴 안 일행과는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또한 그들이 동굴에서 빠져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애매한 대답을 들은 안드레는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시각 동굴 안은 아직 평온했다. 학생들은 천천히 동굴 바닥을 따라 흐르는 얕은 물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그렇게 동굴의 갈림길에 도착하게 되고 그중 원래 계획했었던 위쪽 통로로 향하기로 한다. 그렇게 통로를 지나 도착한 지점에는 그들이 이 탐사를 계획했던 이유 중 하나인 글로우웜이 있었다. 그들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글로우웜을 구경하며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잠시 동안 눈앞의 광경을 구경한다. 그렇게 그곳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발길을 돌려 갈림길로 돌아오게 된다.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분명 처음엔 얕게 흐르고 있던 물이 20분 전과 달리 확연하게 차올라 있었던 것이다. 한 교사는 즉시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고 수위가 분명히 올라가 있음을 확인한다. 교사는 순간 공포감을 느꼈지만 이내 침착한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렇게 교사의 외침과 함께 학생들은 급히 출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그들이 서둘러 출구로 향하는 길,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며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다. 빨라진 물살에 제대로 서 있는 곳조차 힘이 들고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딛는 순간 순식간에 휩싸일 상황이었다. 그 순간에 동굴은 거대한 물의 통로가 되었고 물은 시시각각 속도를 더해갔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붙어있으라며 소리친다. 그 말에 학생들은 손을 맞잡고 이동했지만 물살은 너무나도 빨랐다. 몇몇 학생이 중심을 잃었고 다른 학생은 바닥에 넘어진 채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한다. 그중 카린은 최악의 위치에 있었다. 카린이 서 있던 바닥 주변에 깊은 틈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과 가까이 서 있던 그는 미끄러지며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곳은 단순히 바닥에 갈라진 틈새일 뿐이지만 급류가 형성된 그 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세면대 마개를 뽑은 직후처럼 물살이 쑥 하고 빠져나가며 주변 모든 걸 빨아들인 것이다. 표면 위에 있던 잔물조차 방향을 바꾸며 그 틈으로 몰려들었고 바닥은 거대한 배수구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카리는 거센 물살의 힘에 빨려 들어가며 틈 사이로 두 다리가 끼어버리고 만다. 목 끝까지 차오른 수위에 카리는 즉시 공황 상태가 되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옆에 있던 그의 친구 한 명이 깜짝 놀라 손을 뻗어 카린을 붙잡았고 있는 힘껏 끌어올린다. 하지만 옷과 장화에 물이 가득 찬 카린은 원래의 무게보다 무거워졌고 친구의 필사적인 손짓에도 그의 몸은 점점 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눈, 코, 입에는 물이 거세게 들이닥치고 폐는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 그렇게 친구의 손에서 그의 팔이 빠져나간다. 카린은 마지막까지 물속에서 몸을 비틀며 버텼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사라졌다. 10시 35분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다. 카린을 제외한 16명의 인원은 무사히 동굴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 그들은 젖은 몸으로 동굴 입구에 모여 있었고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잃은 상태였다. 얼마가 지나 수색팀이 동굴 앞에 도착한다. 소식을 들은 카린의 가족 또한 충격에 빠져 울부짖는다. 아들이 물살에 휩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카린의 아버지 안드레는 그대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고 만다. 구조대는 동굴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곧바로 동굴에 들어가기엔 수위가 여전히 너무나도 높았다. 적어도 비가 그친 뒤 동굴의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만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린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고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은 8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동굴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구조대는 내부 수색을 시작한다. 동굴 안에 들어가 수중 카메라로 물 안쪽을 비춘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구석에서 카린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는 물살에 빨려 들어간 틈 사이에 그대로 끼어 있었다. 두 다리가 꼼짝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해당 사고가 마무리된 후 남겨진 건 슬픔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동굴에 들어가게 된 걸까? 사고 전날부터 강한 폭우 가능성을 경고했고 해당 지역엔 심각한 강우가 예상된다고 공지된 상태였다. 앞서 말했듯 일부 부모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학교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대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이후 뉴질랜드 산업안전청은 조사를 개시했고 2024년 5월 황가레이 고등학교 이사회를 기소한다. 이는 단순히 한 교사나 인솔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에 대한 귀책 사유를 묻는 것이다. 그들이 위반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은 이러했다. 학교는 야외 활동을 기획한 주체로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또한 적절한 대피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무전기 같은 소통 장비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이사회는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적은 피해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카린의 부모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린 경고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학교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는 말을 남긴다. 법정은 학교 측에 대해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한다. 여기에 추가로 30만 달러의 벌금 또한 부과했지만 학교 측은 운영 예산을 이유로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법정은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면제해 주었고 학교 측은 피해자 가족에 대해 배상의 의무만을 지게 되었다. 해당 판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주체가 사전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을 때 그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뉴질랜드 교육계에 경고한 사례로 남게 된다.